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제가 유튜브를 해드린 것 중에 결국은 무슨 100일장 대회 비슷하게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전 대표 칭송대회가 됐다. 용비어천가 경쟁, 명비어천가 경쟁이 시작됐다.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시대, 민주당은 이재명 시대,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은 곧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재명 칭송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죠. 뭐 최고위원 출마자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전당대회 룰을 사실은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고 대의원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개딸의 영향력이 확대가 됐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딸에 어필하지 않으면 뭐 최고위원이든 당직이든 뭐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상당수의 공천자는 뭐 결국은 친명횡재, 비명횡사 뭐 이렇게 해서 비명계는 뭐 설 자리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비명계들, 그 중에서도 특히 비명계의 대다수는 친문이었죠. 이 사람들은 숨 죽이고 있거나 공천 탈락하거나 그 중에 겨우 몇 명만 어떻게 뭐 끈을 대서 이재명 대표한테 공천을 받았고요. 그래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친문들의 모임. 민주주의 4.0이라고 기억하시죠? 그거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에는 소속 의원이 64명까지 됐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최대 계파. 뭐 이렇게 돼서 민주주의 4.0에서 뭐 자체적으로 무슨 자축 파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정말 웃음꽃이 질 날이 없었던 곳이 바로 그곳인데, 현재 25명 정도 뭐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절반, 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아무런, 얼마 전에도 목소리를,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뭐 누구 기자들도 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그만큼 의미가 없어졌다 하는 거죠. 결국은 친문들한테 이재명 시대, 이거는 혹한의 계절이나 마찬가지다. 한거가 됐든 동한거가 됐든 어찌됐든 가서 좀 침묵하고 이 냉혹한 시기를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은 의원대로, 그 다음에 의원이 아닌 사람은 또 아닌 사람대로 각자 이 엄중한 시기를 보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곳이 결국 어디 가서 좀 뭔가 좀 밥벌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뭐 민주당이라는 간판 아래서 가서 뭘 해보자고 하니 거기는 뭐 전부 다 이재명, 오직 이재명 이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친문들이 뭐 명함을 내밀어 봤자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모이는 곳이 경기도다. 그래서 친문들의 망명지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 보면 이렇게 통계를 안 내봐서 그렇죠.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의 삼철이라는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의원, 삼선 출신이죠.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삼철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동연 경기도지사하고 인연을 맺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오늘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었죠. 강민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앙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근데 최근에 경기도가 아마 대변인직을 공모를 한 모양인데, 이 공모에 응한 겁니다. 뭐 말이 공모지. 여하튼 원서를 쭉 내놨는데, 어차피 경기도 대변인직이야 뭐 경기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아마 내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이 결국 김동연의 입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직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또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임명을 했는데요. 이 김현곤이라는 사람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했던 안정곤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대단히 의미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신봉훈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정책수석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고, 이미 지금 전해철 전 도정자문위원장 전에 도정자문위원장인 강성천 씨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현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물론 관료 출신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산업통상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강권찬 기회경기수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기회경기수석. 이 사람도 문정부에서 시민참여비서관을 지냈고, 김남수 정무수석이라는 사람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에도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내정되고 일했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 있거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기후환경비서관을 했다고 하고요. 경기도 싱크탱크죠.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보좌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도니까 결국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변을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다. 그게 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 그 김동연 지사를 포위한 셈이 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본인의 참모로 활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차피 정치권의 인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병풍을 쳐서 자기를 방어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경쟁 관계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전 대표하고 어느 정도 버금갈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건 뭐 어림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재명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당장 예를 들어서 위증교사 선거법 재판 8월이나 9월쯤에는 나올 텐데, 물론 1심이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나왔을 때 그때 이재명 전 대표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겠죠, 물론 대표를. 하지만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데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안이 될 수 없죠. 왜? 세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사람들, 갈 곳 잃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사람들을 대거 이렇게 싱크탱크로 지금 안고 있으면 그때 이른바 세력, 친문이라는 세력을, 이재명 세력 빼놓고서는 친문이 그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다음 세력 정도는 되거든요. 그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아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걸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이쪽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민주당 언저리에는 이재명 때문에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잠시 의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김동연 경기도를 선택을 했다. 윈윈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친문들로서는 그야말로 엄혹한 이 기간을 어디 가서 몸을 의탁해서 좀 은인자중할 수 있는 그런 둥지가 마련됐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적 세력이 없었는데 그 정치적 세력을 정말 손도 안 대고 그 유능한 정치적 인재풀을 자기가 확보하는 셈이 된다. 윈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그 사법 리스크를 다 툴툴 털고 이뤄서,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재판 4개 받고 있는데 4개 중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뭐 변호사들이나 검사 출신들이나 판사 출신들한테 그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무죄다 하는 거 없습니다. 왜냐면 무죄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무죄 조짐이 있는 것으로
만약에 그 본인이 전망을 한다면 아유 벌써 재판 끝냈죠. 지연시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4개의 재판 중에 하나라도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4개 중에 무죄 나올 것이 없다고 본인은 보고 있는 거죠. 본인이 제일 잘 알 테니까. 변호사고. 그리고 직접 그 범죄 행위에 자기 행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 근데 친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이제 지금은 어디 몸을 의탁할 곳이 없으니까 김동연 경기도에 일단 몸을 맡겼는데 만약에 조국 대표 뭐 언제 사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법원만 알고 있죠. 근데 지금 뭐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1년 뒤에 해도 됩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파기환송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낼 것이고 그럼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이제 파기환송의 취지에 걸맞게 재판을 하겠죠. 뭐 이러이러한 법이 적용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적용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하고 다시 또 대법원으로 옵니다. 그러기까지 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마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파기환송이 되면. 파기환송이 안 되면 곧바로 수감이 되겠죠. 확정돼 버리면. 지금 그 방향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은 돼 있습니다. 근데 복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은 할 수 있지만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몸을 의탁하기도 친문의 구심점이 되기가 애매합니다. 언제 뭐 복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없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복권을 해줄지 안 해줄지 아무도 모르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또한 구심점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만약에 조국 대표의 의상,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의상이 이 친문들의 구심점이 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뭐 예를 들어서 내년 후년 지방선거 때까지도 그런 그 구심점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친문들은 계속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쪽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김동연이 결국은 친문들의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국 대표나 아니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이 정치적 족쇄가 풀린다. 이렇게 되면 친문들은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뻐꾸기인가요? 뭐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남의 둥지에 알 낳은 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친문들은 그렇게 된다면 김동연 경기도에 알을 낳아서 거기서 부화해서 결국은 친문으로 다시 날아가 버리는 꼴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국 대표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여의치 않으면 이 친문들은 그대로 김동연 둥지에서 알을 낳아서 성장하고 결국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아마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 성장을 할 텐데 그럴 경우라도 이재명 전 대표가 현재로서는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만약에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뭐 선거법이나 아니면 그 의중교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늦어도 뭐 금년 8월, 9월 정도까지는 1심이 나올 거고요. 내년 정도까지 확정 판결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2심 정도는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2심까지 유죄인 사람을 2027년 대선 민주당 후보로 옹립한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그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민주당 강성 지지층 말고 일반 국민들은 안 되겠다. 저거 우리가 뽑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2026년 10월쯤에 이재명 대권 후보로 뽑아놨는데 11월에 대법원이 땅 해가지고 자 감옥 확정 이렇게 되면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험부담 지금 예상이 되죠. 차라리 김동연으로 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건대는 바로 제가 뭐 친문들의 생존법이라고 했지만 이 친문들의 생존법에 상당한 일리가 있고 결국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윈윈하는 관계를 적어도 당분간은 한 1, 2년, 2년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친문들이 김동연 경기도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이 현상이 대단히 주목해서 봐야 할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